김건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압수수색 당했고요. 다음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도 압색을 당했는데 그 이야기 좀 잠깐만 해볼까요? 그 요게 뭐냐면은 이 주가 조작이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봤더니 2009년 5월 달에요. 김건희가 윤석열을 사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2009년 5월 달. 2009년 11월 달이 주가 조작 사건 시작 시점이고요. 2010년 그 다음에 2월 달에 김건희가 자기의 증권 계좌하고 10억 원을 그 주가 조작 선수한테 전달하는 게 2010년 2월이에요. 그리고 2011년 3월 30일 날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를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 그 다음에 2013년에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김건희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지금은 그 현찰이 거의 60억 넘게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2011년에 재산이 갑자기 18억 원이 불어나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윤석열이 배후에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빙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장모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처가 식구들의 재산을 불려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전에는 윤석열 역할을 또 다른 검사가 했겠지만요. 양모 씨가. 근데 이게 지금 아무런 그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의 표현에 의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근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참 되게 어떤 의미에서 황당하기도 한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그렇게 무리하게 엄플 안 하고 또 그렇게 검찰이 그런 별건 수사해서 망신 주기 이런 게 없었다면 막 100군데 압수수색 이런 게 없었다면 지금 민주시민들도 이 정도로 분노했을까?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 윤석열이나 그 장모나 주변 사람들 윤우진 다 그냥 이 모든 게 없었던 일로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윤석열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도 뭐 그냥 일반 검사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짓들을 벌이고 있는지 아직까지 찾을 수도 없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나 혹은 다음 정권 재창출된다 해도 이게 뭐 5년 10년 안에 끊어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정도로 되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김건희 그 윤석열 청문회 할 때요. 검찰청장 청문회 할 때, 내 부인이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20억 원어치 샀던 계약을 취소했다 이렇게 하니까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계약서 가져와 봐라. 결국엔 지금까지 계약서가 팔았다는 계약서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요거는 윤석열이 지금 검사 짓을 하면서 자기 측근들이나 가족들은 어떻게 챙겼는지가 그냥 눈으로 드러나는 사건이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그 윤우진 건 제가 봤을 땐 그 윤석열의 비리 중에서는 가장 큰 건처럼 보입니다. 아킬레스 건이 윤우진 건이죠. 그 윤우진 건은 너무 이상한 건이거든요. 이게 뉴스타파에서 워낙 자세히 보도를 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검사 동생과 거의 동생에 가까운 그 윤석열 검사, 그러니까 소윤 대윤을 거느린 윤우진은 정말 특권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한간에 알려진 걸로 보면 윤석열이 윤대진보다 윤우진과 더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 사람은 현직 세무서장이지만 브로커 역할을 꾸준히 해왔던 것이고요. 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육류 수입업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또 돈을 받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요거 이 사람 뒷 봐주는 사람이 검찰인데 그 핵심이 윤석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사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빡이 친 거야,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계속 윤석열을 지금 이제 공격하고 이런 부분까지 와 있는 건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윤석열 무슨 공정 이야기하고 정의 이야기할 때 보면 터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물타기가 일부 통하고 있는 거야. 이건 어떤 정도냐면
우리가 이회창 얘기를 저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회창이 무너진 것이 조대엽 때문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아들 둘이 네. 군대 안 가서 그렇지 조대엽이 군대 갔으면 백날 얘기해봤자 거짓이었는데 자기가 대쪽 총리고 원칙 지키고 막 이런데 어쨌든 아들 둘이 인간 미라 그때 논란도 있었잖아요. 군대 안 가서 저 대쪽이 다 가짜였구나. 와르르 무너져서 두 번 다 실패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실패했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똑같은 일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현실 권력, 살아있는 권력의 탄압으로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키고자 한 건 법과 공정이었다. 이런 신기루였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공정을 내세운 전직 검찰총장이 장모를 위하여 대검이 이렇게 움직이고 아내를 위하여 이렇게 움직였다는 문건들이 나와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사실로 확정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2의 이회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이 대선에 나오지 않았거나 뭐 이런 그런 어떤 수사를 할 때 좀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사실 안 불거질 사건이죠. 조용히 묻히고 역사 속에 사라질 사건이란 말이야. 대선에 나오면서 아까 말했던 그 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로부터 당한 게 지금 윤호진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고기 홍보 사건 같은 거. 그러니까 경찰로 있어 보니까 때가 고위직 경찰이어도 검사들이 갖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권한이 비리로 연결되는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윤석열 자체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최근에 제가 내린 결론은 검사들은 다 나쁘다. 일반화 시켜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검사들을 나쁘게 만드는 요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전횡을 이루는 것을 막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이게 임은정 검사 같은 분들 보면 뭔가 이게 상상 이상으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국회에서도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이게 그 마음이 막 약해지는 그런 의원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선 진짜 말 그대로 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테고 그 안에서 아예 완전 왕따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랑 소통하고 꿋꿋이 그 정의를 위해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 이런 분이 특이한 거지. 그게 검찰의 내부의 그런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 검사 중에서도 되게 특이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예. 자, 윤석열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해왔을 이런 짓 또는 작게나마 검사 사위를 뒀더니 보통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윤석열이 대선에 나옴으로써 윤석열 개인의 어떤 비리가 하나둘씩 터져 나오는 거죠. 어떻게 대검에서 자기 장모 사건 대응을 합니까? 원래 법적으로요, 검사가 사건 관련인한테 변호사 소개해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렇죠. 네. 변호사법 위반. 자, 알겠습니다.